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상자 명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수 엘 빌랄 투레와 센터백 다이어 악셀 자가두가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핀 옐치와 율리안 차보트가 수비진을 구성하며 골키퍼 알렉산더 니벨이 골문을 지킬 전망입니다. 풀백 자리는 레오니다스 스테르기우와 막시밀리안 미텔슈타트가 맡을 가능성이 크며 공격진에서는 데니스 운다브와 닉 볼테마데가 투톱을 이루어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득점력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이어 우파메카노와 미드필더 요슈아 키미히가 각각 허리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에릭 다이어가 김민재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루며 미드필드에서는 레온 고레츠카와 알렉산더 파블로비치가 더블 볼란테로 나설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해리 케인이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말 무시알라는 출전이 불확실하지만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득점력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슈투트가르트가 선제골을 기록하더라도 최근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 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에른은 원정에서도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진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슈투트가르트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바이에른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스타드 드 랭스. 모나코는 최근 릴과의 경기에서 1대2 패배를 기록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영입한 미카 비에레트는 지난 주말 리그 1에서 첫 번째 도움을 기록했으며 이전 5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며 강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라린 발로건이 여전히 어깨 부상으로 결장하고 알렉산드르 골로빈과 숭구투 마가사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마이론 보아두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되지 못하면서 공격진에서의 선택지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랭스는 최근 리그에서 4연패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앙제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핵심 자원인 세드릭 키프레와 하피즈 이브라임이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서 나설 수 없어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일본인 트리오 나카무라 타치히로, 세키네 히로키, 이토 주냐가 공격에서 좋은 호흡을 보이며 팀의 반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랭스는 최근 경기력 저하와 함께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원정 경기에서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나코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랭스는 체력적 부담과 전력 누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랭스가 주중컵 대회에서 주전급 선수들을 기용한 만큼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에서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나코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모나코의 2대1 승리를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선덜랜드. 셰필드 웬즈데이는 여전히 여러 부상 문제에 시달리며 수비진에 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센터백 디숀 버나드, 도미닉 이오르파, 아킴 파메어가 모두 이탈한 가운데 측면 자원인 앤서니 무사바와 올라프 코바키 역시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스 로우가 다시 한번 마이클 이에크웨와 함께 수비 중심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왼쪽 측면에서는 마빈 존슨 대신 가브리엘 오테가바요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베리 베넌, 셰이 찰스와 함께 경기를 조율할 것이며 공격에서는 1월 임대로 합류한 이브라임 시소코가 첫 선발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덜랜드 역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스쿼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톰 왓슨, 아제 알레세, 제이든 댄스, 나이얼 허긴스가 결장하는 가운데 댄 발라드와 엔조 르페도 추가로 부상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발라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크리스 메팜이 수비진에 합류하여 루크 오나이언과 중앙 수비를 구성할 예정이며 미드필드에서는 조브 벨링엄과 댄닐이 중원을 책임입니다. 공격에서는 엘리에저 마엔다가 르페와 왓슨의 결장으로 인해 선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며 패트릭 로버츠, 크리스 릭과 함께 원톱 윌슨 이지도르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이지도르는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 12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셰필드 웬즈데이는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으며 비록 최근 경기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공격진의 힘을 앞세워 원정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가 홈에서 강한 저항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선덜랜드가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덜랜드의 2대1 승리를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베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레체. 피오렌티나는 모이스 키니 베로나의 파벨 다비도비치와 충돌한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깊은 눈썹 부상을 입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루카스 벨트란 혹은 니콜로 자니올로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야신 아들리, 알베르트 구드문드손, 안드레아 콜파니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미하엘 폴로룬쇼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더불어 아미르 리차드스는 경고 누적으로 징계를 받아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왼쪽 측면 수비수 로빈 고젠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파비아노 파리시가 벤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경기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홈에서 반등을 노리며 중요한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레체는 장기 부상자인 필립 마르치빈스키와 조한 곤살레스가 여전히 결장하는 가운데 토리르 헬가손도 근육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큰 전력 손실 없이 원정길에 오를 수 있으며 최전방에서는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중심을 잡아줄 전망입니다. 크르스토비치는 올 시즌 7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피렌체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세리에 A 데뷔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레체의 공격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레체는 올 시즌 이탈리아 일부 리그에서 최악의 슈팅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어 원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총 슈팅 수에서 레체보다 단 8개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13.2%의 높은 골 전환율을 보이며 리그에서 세 번째로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체는 리그 최저 수준의 결정력을 보이며 원정에서 더욱 고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록 피오렌티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홈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공격 효율성을 살려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피오렌티나의 2대0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카디프 시티. 에스턴 빌라는 최근 3개의 대회를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나이 에메리는 스쿼드 로테이션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임대로 합류한 마커스 레시포드와 마르코 아센시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상태로 파우 토레스, 부바카르 카마라, 로스 바클리, 아마도 오나나가 모두 A매치 휴식기 이후에나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로빈 올센이 대신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도 일정한 불안 요소가 남아있지만 공격진의 무게감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카디프는 최근 주전 골키퍼 잭 알릭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국가대표 골키퍼 이선 호바스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또한 올리 테너, 윌 알베스, 데이비드 텀블, 야스퍼 달란드, 주장 조 랄스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웨일스 대표 미드필더 에런 램지는 오랜 재활을 거쳐 복귀했지만 풀타임 출전이 어려워 출전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징계로 결장했던 수비수 디미트리오스 구타스가 복귀하며 수비진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며 과거 에스턴 빌라에서 뛰었던 아나르 엘가지가 친정팀을 상대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아일랜드 대표 공격수 캘럼 로빈슨이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디프는 과거 빌라파크에서 승리를 거둔 지 무려 70년이 넘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긴 기다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 일정과 리그에서의 경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100% 전력을 가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 불안 요소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2대1 승리를 예상됩니다. 6번째 경기, 레알 바야돌리드 대 라스팔마스. 레알 바야돌리드는 아누아르 투아미와 셀림 아말라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스탄코 유리치는 아틀레틱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누아르와 아말라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에서 복귀한 라울 모로도 출전이 예상됩니다. 임시 감독 루비오는 지난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만큼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플로리안 그릴리치가 추가되어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틀레틱전에서 골을 기록한 마마두 실라는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홈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스콘 맥케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마르크 카르도나는 부상으로, 키리안 로드리게스는 병환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바르셀로나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알렉스 수아레스가 빠지며 그의 자리를 맥케나가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빈 박과 파비오 실바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바가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한다면 올리 맥버니가 원톱 공격수로 다시 한번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공격 전개에서 다소 기복이 있지만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바야돌리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바야돌리드는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강등권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라스팔마스가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라스팔마스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